네, 이번 시간에는 이미지 센서의 빛 조절 원리와 사진적인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이미지 센서의 조절 원리, 빛 조절 원리, 이것이 가장 사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사실 중요한 시간입니다. 즉, 이미지 센서는 감도, 즉 ISO라는 기본적인 단위를 사용합니다. 감도라는 얘기를 하는데, 감도는 빛에 반응하는 이미지 센서의 민감도를 말하는 거예요. 즉, 이건 무슨 말이냐면, 빛이 적은 양의 빛에서도 사진을 찍을 수 있는가, 또는 빛의 양이 많아야 되는가, 이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 센서가 또는 필름이 빛에 어느 정도 민감한가 하는 반응 정도를 말하는 걸 그냥 감도다 라고 얘기하면 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ISO로 표시한다 하는데, 이 ISO는 뭐냐면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의 약자예요. 즉 국제표준국이죠. 국제적으로 이것을 표준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약에 이 표준이 없으면 이미지 센서를 만드는 회사별로 막 감도가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표준을 삼는 거죠. 그 표준을 삼는 단위가 ISO예요. ISO. 그 표시가 이 ISO인데, 그 ISO를 가장 먼저 100, ISO 200, 400, 800 이렇게 숫자를 정해놨어요. 숫자를 매겨놨어요. 즉 숫자가 높아질수록 감도가 높아지는 거고, 이걸 무슨 고감도라고 얘기해요. 고감도. 숫자가 낮아지는 것을 저감도. 즉 ISO, 우리는 기본적으로 ISO 100과 200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100과 200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보다 낮은 것을 저감도, 이보다 높은 것을 점점 고감도로 얘기합니다. 그런 기본적인 이제 그 용어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셔터와 조리개와 마찬가지로 요 하나의 단계를 한 스탑씩 차이가 난다. 한 스탑. 그걸 한 스탑을 얘기해요. 한 스탑. 즉 ISO 100과 ISO 200은 한 스탑의 차이가 나는 거고, ISO 100과 ISO 200은 두 스탑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나느냐? 즉 ISO 200은 ISO 100보다 한 스탑 빛이 적어. 빨라. 이걸 빨라. 한 스탑 빠르죠. ISO 400은 ISO 100보다 두 스탑 빨라요. 즉 다시 말하면 ISO 400은 ISO 100보다 두 스탑 빛의 양이 적어도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ISO 800은 ISO 100보다 세 스탑 빛의 양이 적어도 촬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ISO 200은 ISO 800보다 두 스탑 느려지는 거죠. 즉 ISO 200은 ISO 800보다 두 스탑 빛의 양이 많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요 차이를 이해하시면 돼요. 요 차이. 이렇게 감도가 높아질수록 빛에 예민하다. 그러니까 즉 이 감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빛이 어두운 곳, 뭐 밤, 아주 실내 이런 데서 사용하기에 요 고감도를 사용하면 사진 촬영이 쉬워지는 거예요. 플래시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런 차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이런 거예요. 이 빛을 조절하는 원리가 셔터 속도나 조리개와 같은 원리예요. 똑같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조리개, 셔터 속도, ISO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조리개와 셔터 속도, ISO는 서로 빛을 조절하는데 뭐예요? 그때 따라서 빛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사물에 가장 적합한 빛의 양이 이미지 센서에 투사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면서 빛을 조절한다 이거예요. 조절하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기억하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조리개, 즉 카메라에서 빛을 조절하는 장치 세 가지. 조리개, 셔터 속도, ISO는 서로 뭐예요? 연결되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빛을 조절한다.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카메라에서 빛을 조절하는 세 가지 장치. 조리개, 셔터 속도, ISO는 서로 연결되어서 빛의 양을 적당히 주고받으면서 이미지 센서에 사진을 기록하게 된다. 이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각의 차이가 한 스탑씩 차이가 난다. 그죠? 오케이. 그런 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즉 다시 말하면 ISO 400은 ISO 800보다 한 스탑 느리죠. 느린다는 것은 빛의 양이 그만큼 ISO 800보다 한 스탑 더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1600은 400보다 두 스탑 빠르죠.
빠르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두 스탑 빛의 양이 적어도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네. 나머지 뭐 여기서 뭐 고감도다, 중감도다, 저감도다 하는 것은 그렇게 썩 많이 쓰는 게 아닌데, 아무튼 고감도용은 빛이 없는 밤이나 또는 실내 또는 빠른 셔터를 사용할 때는 이 고감도 ISO를 사용합니다. 왜? 빠른 셔터라는 것은 그만큼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빠른 셔터는 빛이 적게 주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면 ISO에서 빛을 많이 줘야죠. 그렇죠? 이론적으로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거에 사용하는 거고, 뭐 이런 것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중감도, 저감도라는 것은 많이 사용하는 말이 아니고, 특히 저감도라는 것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극히 제한적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이런 건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요게 이제 사진의 특징입니다. 사진의 특징. 감도, 즉 이미지 센서의 감도에 따른 사진적인 특징이 이겁니다. 고감도로 갈수록 빛에는 민감하지만 사진의 선명도는 떨어지고 노이즈 현상이 증가한다. 이게 이미지 센서의 사진적인 특징이에요. 즉 고감도로 갈수록 적은 빛에서도 사진을 찍을 수 있지만 선명도가 떨어져서 노이즈 현상, 이미지가 깨지는 거죠. 이미지가 깨져. 노이즈 현상이 증가한다. 요거를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감도로 갈수록 노이즈 현상, 이미지가 흐려지는 거죠. 그런데 이 이미지가 흐려지는 현상은 카메라와 카메라 종류에 따라 차이가 조금씩 있어요. 그걸 한번 예를 이제 당해보고, 그 다음, 저감도로 갈수록 빛에는 반응이 느리죠. 왜? 많은 빛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사진의 선명도는 높아진다. 그런 것을 우리는 이런 것을 이제 이용해서, 저기 노이즈 현상을 이용해서 사진만이 가지고 있는 독창적인 사진을 만들 수 있죠. 왜? 다른 이미지 창작 방법으로는 사진이 가지고 있는 이런 독창적인 성질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노이즈 현상을 가지고 어떤 사진만이 할 수 있는 독창적인 사진을 만들 수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실험을 해보시고 실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즉, 감도를 많이 높여가면서 높은 감도를 찍어보셔야겠죠. 그러면 사진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죠? 이런 걸 한번 직접 한번 실험해 보시라는 거죠. 네. 네. ISO 변화에 따른 노이즈 현상을 실제적인 사진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ISO 100일 때와 ISO 6400일 때의 노이즈 현상이 증가한 게 뚜렷이 보이죠. 그렇죠? ISO 100과 200, 400 이 정도는 거의 차이가 없는데 점점 ISO 감도가 고감도로 갈수록 사진 이미지가 노이즈 현상으로 깨지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것을 우리는 지금 현재 확인하는데 여러분도 한번 직접 촬영을 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ISO 100일 때와 ISO 6400일 때 고감도로 갈수록 점점 이미지가 깨지는 현상, 즉 노이즈 현상이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ISO 100과 200은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근데 점점 감도가 높아갈수록 이미지가 흐려지고 깨지는 현상이 보인다 이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께서 한번 직접 실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장면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ISO 6400으로 찍었는데 상당히 이미지가 이제 깨져 있죠. 흐려져 있죠. 이런 현상은 이제 단적으로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ISO 6400으로 고감도일 때 이렇게 이미지 자체가 많이 흐려지는 노이즈 현상이 증가한다. 이런 사진, 뭔가 좀 다른 분위기죠, 그죠? 점점이 찍혀진 그런 모양이 보일 수 있어요. 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ISO 3200으로 찍었죠. ISO 3200으로 찍었는데 선명도는 그런 대로 잘 살아있어요. 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감도가 높아도 꼭 완전히 다 깨지지는 않는다. 왜? 카메라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이렇게. 다음을 또 볼까요? 12800 굉장히 고감도입니다. 그렇죠? 12800 고감도에도 불구하고 사진 이미지는 그렇게 깨지지 않았어요. 다만 약간 흐릿한 분위기가 났죠. 이런 분위기를 일부러 만들려고 이 장미꽃을 가까이 접근해서 신비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만들었죠. ISO 고감도를 사용해서 뭔가 독창적인 독특한 어떤 사진 이미지를 만들어 보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 카메라별로 ISO 감도에 따라서 노이즈 현상이 증가가 차이가 많이 있어요. 어떤 것은 6400인데도 불구하고 선명도가 깨지지 않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3200인데도 불구하고 노이즈 현상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건 카메라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일단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을 볼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필름 매칭에 사용하는 이미지 센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미지 센서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리개와 셔터 속도와 마찬가지로 카메라에 있어서 빛을 조절하는 중요한 장치다. 그리고 빛을 조절하는 이 중요한 장치 이미지 센서는 셔터 속도와 조리개와 서로 연결되어서 상호 보완적으로 빛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미지 센서에 적정한 양의 빛을 기록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네, PPI와 DPI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PPI, 우리 봤죠? 아까 조금 전에 봤죠? PPI 뭡니까? 픽셀 퍼 인치, 우리 해상도의 단위를 그랬죠. 1인치당 몇 개 픽셀로 이루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이고, DPI, dot per inch, 인치당 몇 개 점으로 사진을 인화하거나 인쇄하는가, 이거의 기본 단위라고 했었죠. 예,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1인치당, 그러니까 PPI라는 게 어떤 것이냐면 1인치, 1픽셀이라는 것은 1인치에 한 개의 픽셀로 이루어진 것을 1픽셀이라고 해요. 어떻게 본다? 64픽셀이라는 것은 1인치에 몇 개? 8개의 픽셀로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픽셀. 인치당. 그러니까 세로 8개의 픽셀, 가로 8개의 픽셀로 곱하니까 64개의 픽셀로 인치당, 그러니까 64개의 픽셀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이걸 비교하시면 또 16픽셀이라는 것은 뭐예요? 세로 인치당 4개의 픽셀, 가로 인치당 4개의 픽셀로 이루어져서 16픽셀이 됐어요. 즉 1인치의 면적을 표시하는데 이것은 16개의 어떤 점, 픽셀로 표시한 거고, 이것은 64개의 픽셀, 점으로 표시한 거니까 어떤 게 선명도가 높겠어요? 당연히 64개의 점이나 64개의 픽셀로 이루어진 요 1인치당의 그 해상도가 훨씬 높고, 이 1인치당의 사진 인화가 훨씬 선명도가 뛰어나겠죠. 아시겠어요? 네, 요런 차이를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가 많이 쓰는 게 72dpi라는 거지. 72dpi라는 건 뭐냐? 세로 72개의 점과 가로 72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뭐야? 5184개의 화소, 점, dpi, 픽셀로 이루어진 해상도, 선명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1인치에 5184개의 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64개와 비교해서 훨씬 선명도가 뛰어나겠죠. 이해하시겠죠? 이 300dpi라는 것은 1인치에 300개의 점으로 이루어졌어요. 1인치당. 세로 300개, 가로 300 곱하면 9만 개의 점, 9만 개의 화소로 이 1인치당이 9만 개의, 1인치의 면적이 9만 개의 점으로 이루어지니까 선명도가 아주 뛰어나겠죠. 아주 뛰어나겠죠. 해상도가 아주 뛰어나겠죠. 이렇게 선명도가 뛰어납니다. 예, 이건 이제 DPI는 좀 이나에 말씀드렸죠. 그랬죠. 예, 요런 차이를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아, 요런 거구나. 오케이. 네, 이거는 이미지 크기에 따른 그 인화, 적정 인화 크기인데, 이건 참고용이에요. 꼭 이렇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그 내가 찍은 사진의 크기가, 이런 많이 나옵니다. 10메가. 이 10메가 픽셀입니다. 10메가짜리는 어느 정도의 인화가 가능한가? 하는 거예요. 근데 프린트 용량이, 아까 말씀드린 DPI용이, 그러니까 200dpi를 찍을 수 있는 게 있고, 300dpi 프린트 할 수 있는 프린터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일반적으로 200dpi용을 많이 사용합니다. 300까지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시중에서 찍는 데가 극히 많지 않을지도 몰라요. 아무튼 200dpi 프린터를 사용하면 최소 46 곱하기 36 사이즈의 인화가 가능한데, 이것은 예를 보여주는 거고, 실제 10메가 정도 되면 200dpi로 거의 뭐 신문 전지까지 사이즈를 확대해도 사실 이미지가 그렇게 깨지는 걸 확인하기 어려워요. 다만 이걸 예시를 보여주는 거야,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 한번 그냥 참고용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꼭 이렇지는 않죠. 참고용으로. 다만 이미지 사이즈가 클수록 당연히 인화 크기는 커져 이미지가 안 깨지죠. 다시 말하면 2메가짜리 그 내가 사진 찍은 게 2메가짜리 크기 이미지 사이즈인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51 곱하기 38로 확대하면 당연히 이미지가 깨지겠죠. 이게 무슨 적정 이미지 사이즈의 적정 프린트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실제 인화 현상소에 가서 서로 상의하고 보면서 결정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참고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 인화에 따른 그 사전적 용어를 간단하게 이왕 그 인화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즉, 인화지의 광택에 따른 용어가 있어요. 유광인화지, 무광인화지, 반광인화지 하는 거죠. 글자 그대로 무광은 광이 안 나는 거고, 유광은 광이 나는 거예요. 반광은 광이 반쪽은 나는 거죠. 그야말로. 그러니까, 근데 사진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무광은 무겁고 차분하고 이런 용도가 많았어요. 유광은 뭔가 화려하고 선명도 높고 즐겁고 밝고 이런 거죠. 주로 뭐 패션 같은 거, 광고 같은 거 유광 많이 쓰죠. 무광은 약간 좀 묵직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반광을 많이 씁니다. 반광. 그 다음, 인화지 사이즈에 따른 그 이미지, 그 인화 방법이 있어요. 보통 이미지 사이즈 인화와 인화지 사이즈 인화가 있어요. 이미지 사이즈 인화는 뭐냐? 내가 찍은 이미지 원본에 맞게 이미지를 원래 그대로 인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지가 전혀 손상이 없어요. 근데 인화지 사이즈로 인화해버리면 인화지에 맞게 그 이미지가 깨질 수 있어요. 안 맞아. 크기가 안 맞아. 그죠? 예를 들어서 가로가 잘릴 수 있고 세로가 잘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미지 사이즈 인화를 신청하는 건 됩니다. 신청하시는 거예요. 요 용어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우리 요즘 많이 하죠. 잉크젯 프린트. 요즘 이제 프린트 하는 방법이 잉크젯 프린트, 피그먼트 프린트, C41 프린트, 인화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 C41은 옛날 전통적인 필름 카메라에서 활동할 때 칼라 인화 방법이에요. C41, 그 칼라 현상의 이름입니다. 이 C41 인화 방식이 그 옛날 전통적인 그 칼라 인화 방식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잉크젯은 요즘 많이 쓰죠. 잉크젯 프린트, 물감이죠, 물감. 그야말로 물감을 인화하는 거고, 그 피그먼트는 같은 물감적으로는 상당히 광물질이 들어있는 인화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고급 인화가 되고 오랫동안 변하지 않고 색의 그 제형 선명도가 상당히 뛰어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피그먼트는 재료 자체가 광물로 되어 있어요. 광물. 이 잉크젯은 화학적인 물감이 되겠죠. 여러분, 이 고차인데 현재 잉크젯 인화 프린트도 아주 좋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잉크젯 인화에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 피그먼트 상당히 고가니까. 예, 다만 요런 용어, 물론 이제 집에서 쓰는 잉크젯 프린트하고는 좀 다르죠. 인화 전문 현상소에 가시면 잉크젯 프린트도 아주 훌륭한 인화를 만들어냅니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미지 파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DSLR, 그 디지털 카메라에는 보통 그 흑백용과 칼라용 그 파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흑백용은 그레이스케일, 그리고 칼라 이미지용은 칼라 파일 또는 RGB 파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흑백용은 그레이스케일을 쓰나 비록 흑백을 찍더라도 칼라 이미지 파일, 즉 RGB 파일로 찍은 후에 컴퓨터에서 인화하기 전에 흑백 이미지 파일로 전환하는 게 사진의 질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굳이 흑백이라고 해서 그레이스케일로 찍지 말고 그냥 RGB 컬러로 찍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CMYK라는 그 이미지 파일이 있는데, 이 CMYK 이미지 파일은 인화할 때 쓰는 겁니다. 인화 또는 인쇄할 때 쓰는 색이, 이건 빛이 아니에요. 색이에요, 색. 그래서 여기서 C는 사이언이라는 요런 플루스만색, 그 다음에 마젠다라는 요거 지금 보라색, 그 다음에 옐로우라는 노란색. 그래서 이 세 가지 색을 합치면 블랙, 검은색이 되는 거죠. 왜? 요것이 이제 색의 3요소입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색의 3요소. 사이언, 마젠다, 옐로우. 이 세 개를 합치면 검은색이 되는 거죠. 즉, 인쇄할 때 또는 인화할 때 쓰는 색의 파일이 CMYK 파일이라고 그냥 기억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메모리 카드. 우리 그 필름 카메라에는 없는 메모리 카드가 즉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하는 건데, 실제 메모리 카드는 뭐냐? 이미지를 저장하는 곳이에요. 사진 찍은 이미지가 저장되는 곳이 메모리 카드입니다. 모든 사진 정보는 최종적으로 이 메모리 카드에 저장돼요. 우리 메모리 카드 많이 사용하죠. 근데 거기에는 두 개, 크게 이제 다양한 용도가 있지만 이름이 있지만 크게 두 개가 CF 카드와 SD 카드로 사용하는데, 이 SD 카드는 우리가 많이 쓰는 거예요. 그죠? 요즘 핸드폰 같은 조그맣게 들어가지고 유심칩 이런 것도 SD 카드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CF 카드는 그 디지털 카메라에 많이 쓰는 거죠. 일반 카메라의 용량 두꺼워요. 커요. 좀 사이즈가 크죠. 이런 건데, 용량의 차이는 없어요. CF 카드도 여기 8기가로 나왔지만 16, 32, 200, 요즘 기가도 많이, 테라 정도까지 나와 있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SD카드도 뭐 8기가, 16, 32, 520 용량이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요. 다만 그 사이즈가 소형 다르다는 거죠. 그 차이만 아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지금 현재 SD카드를 많이 사용한다 하는 거죠. 네. 네, 뭐 그 CF카드와 SD카드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사이즈를. 네. 파일 포맷이라는 게 이게 지금 우리 그 디지털 카메라 사진 찍을 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요 파일 이름, 파일 이게 저장명이죠. 우리 보통 말하는 저장명. 요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첫째, JPG 파일 또는 JPG 파일, JPG 파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는 JPEG 파일 이렇게 보통 이거 JPEG, JPG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게 뭐냐? 간단히 말하면 압축 파일이에요. 압축 파일. 즉 저장 크기. 메모리 카드의 저장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이미지를 압축하기 때문에 화질이 깨질 수 있어요. 손상이 올 수 있어요. 요 차이에요. 즉, JPG, JPEG 압축 파일은 이미지가, 즉, 10메가짜리가 거의 뭐 6메가, 5메가, 1메가, 여기까지 줄일 수 있어요. 거의 90% 이상 압축을 시키는데, 이렇게 압축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미지에 손상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부분이 10메가짜리라 그러면 거의 한 6메가, 3메가 요 정도까지 압축을 시키고 1메가 할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게 정말 샘플을 쓸 경우는 이럴 경우는 1메가로 할 수 있죠. 왜? 많은 용량을 써야 되니까. 그 메모리 카드 용량을 크게 늘릴 수 있죠. 왜? 10메가짜리 저장할 걸 1메가로 압축하면 10메가짜리 10장을 저장할 수 있으니까. 즉 JPEG 파일은 압축해서 화질이 손상을 입을 수 있지만 메모리 카드 용량을 늘릴 수 있어서 다량의 사진을 촬영할 수 있어요. 1000장, 2000장, 3000장, 4000장 이렇게 용량이 크기에 따라서 촬영할 수 있죠. 요 차이, 요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이 JPEG 파일, JPG 파일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T파일은 그야말로 압축 과정이 없는 이미지 원본 자체를 저장해요. 그래서 이미지 손상이 없어요. 그러나 파일이 크니까 메모리 카드 공간을 많이 차지하니까 사진 찍은 용량이 줄어들죠. 보통 한 그 T파일 중 30메가까지 차지할 수 있어요. 아주 큰 용량을 차지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메모리 카드 용량이 많이 필요하죠. 그러나 이 T파일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진에서는 주로. 네, 저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로우 파일 또는 라우 파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우 파일. 이 로우 파일을 로우라는 글자 자체가 영어 의미가 낡어요. 생거. 천연적인 거, 가공되지 않은 거, 있는 그대로의 것. 이게 로우의 영어적 사전적인 특징, 의미예요. 즉, 로우 파일은 압축하지 않고 이미지 전환 과정이 없기 때문에 사진의 품질이 그대로 유지돼서 이미지 손상이 없어요. 로우 파일. 그게 좋아요. 즉, 그런데 로우 파일의 특징이 뭐냐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이미지 자체가 저장되는 게 아니라, 정보, 즉, 디지털 정보, 데이터가 저장되는 거예요. 이미지, 그러니까 빨간색은 빨간색 자체가, JPEG은 빨간색 자체가 저장되죠. 나뭇잎 자체, 빨간색 단풍잎이 저장돼요. 이런 단풍잎이 저장되는 게 아니라 단풍잎을 찍은 디지털 정보의 색이나 모양 이런 것들이 그대로 저장돼요. 그렇죠? 아시겠어요? 그러나 이게 저장되는데 이 로우 파일 이미지를 보려면 일반 컴퓨터에서 볼 수가 없고 이 로우 파일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이거를 컴퓨터에 설치해요. 이것은 대개 그 카메라 회사 가면 얻을 수 있고 카메라 살 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는 요 특별 프로그램이 있어요. 요걸 볼 수 있는 우리 보통 포토샵이라든가 요즘 뭐 라이트룸 이런 게 많이 나오죠. 이런 데 가면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사진을 찍은 후에 컴퓨터에서 후반기 작업을 거쳐야 돼요. 불편하죠.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불편할 수 있지만 사진의 퀄리티, 사진의 우선 작업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에요. 아시겠어요? JPEG, 이 파일도 JPEG보다는 훨씬 크죠. 보통 20에서 30메가 정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거 이러죠. 이미지가 아니고 디지털 데이터이기 때문에 명암이나 선명도, 노출, 색상, 화이트 밸런스, 화이트 밸런스는 나중에 우리가 또 한번 배울 겁니다. 보정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JPEG 파일은 이미 그 보정된 것이 그대로 기록되니까 비록 컴퓨터에서 조금 수정하더라도 그 이미지에 손상이 갈 수 있는데
이 로우 파일로 저장된 것은 이미지가 아니라 데이터니까 그 데이터를 보존하는 거니까 이미지 손상이 거의 없죠. 그리고 이 노출이나 화이트 밸런스 선명도를 더 정확하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상당히 좋은 방법이죠. 물론 이제 말씀드렸듯이 후반기 컴퓨터에 들어가서 하는 과정이 좀 불편할 수 있다. 근데 그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나온 게,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온 게 로우 플러스 JPEG 파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우 플러스 JPEG 파일로 카메라를 세팅해 놓으면 굳이 특별한 프로그램, 즉 로우 파일을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더라도 JPEG 파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그 컴퓨터에서 볼 수 있으니까 바로 사진을 확인할 수 있죠. 다만 두 개의 파일로 저장하니까 메모리 카드 용량이 많이 필요하죠. 메모리 카드 많이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장점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요 로우 플러스 JPEG 파일의 컴퓨터 카메라 메뉴를 선택하는 게 많습니다. 왜? JPEG은 JPEG대로 쓰고 로우 파일은 로우 파일로 쓸 수 있으니까. 즉 두 개의 사진, 한 장의 사진이 두 개의 파일로 컴퓨터에 저장되는 거죠. 네, 상당히 유용한 파일이니까 여러분도 한번 많이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우 파일과 JPEG 파일의 특징. 이 사물을 찍으면 이미지 센서를 통해서 전부 다 로우 파일이 들어오겠죠. 근데 JPEG 파일에 들어가면 이 모든 그 정보, 화이트 밸런스, 노출, 밝기, 이미지를 다 압축시켜서 메모리 카드에 저장하여.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가 손상이 될 수 있죠. 근데 로우 파일은 원형 이미지, 디지털 정보를 그대로 저장하는 거니까 여기는 이미지가 저장되는 게 아니라 이 디지털의 정보가 저장되는 거예요. 정보, 디지털 정보. 우리 디지털이라는 이진법의 0001, 0102 이런 정보죠. 보통 우리가 말하는 그런 것들이 저장돼서 실제 요 로우 파일을 보기 위해서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가야 된다. 요 차이가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JPEG 파일의 특징은 카메라에서 사진 작업이 완성되죠. 다시 후반기 작업이 없다는 거죠. 편리하죠. 그다음에 이미지가 압축되니까 이미지 손상이 될 수 있다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손상을 우리가 확인하기 쉽지 않으니까 주로 이 JPEG 파일로 써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파일 크기, 사진이 작기 때문에 다량의 사진을 찍을 수 있죠. 다량의 사진을 메모리까지 저장할 수 있죠. 보통 1000장, 2000장씩 찍을 수 있다. 이런 이제 장점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즉시 우리가 컴퓨터를 보고 우리 프린트해서 바로 인화가 가능해서 편리하죠. 또 요즘 많이 쓰는 웹에 바로 업로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빠른 작업이 필요할 때 많이 사용하고 PC 접근이 좋은 날 그렇죠. 좋은 날이니까 좋은 날이면 노출도 잘 맞고 선명도 좋고 와이파이도 좋고 굳이 교정할 필요가 없는 사진은 JPEG 파일로 써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네, 이런 이제 특징이 있다. 로우 파일은 즉 이미지로 전환되지 않고 즉 디지털 데이터로만 메모리 카드에 기록된다. 그렇기 때문에 압축이 없어서 이미지 손상이 없다는 거죠. 대신 포토샵 같은 이미지 반환 프로그램을 들어가서 촬영 후에 작업이 필요하다. 약간 불편하죠. 그래서 이미지 파일 자체가 커요. 보통 20메가, 30메가 이상. 그래서 메모리 카드 용량이 많이 차지하죠. 아까 그리고 1000장, 2000장인데 이런 100장, 200장 정도밖에 찍을 수 없을 경우도 있어요. 용량에 따라서. 네? 그런데 문제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미지에 나오는 선명도, 명암, 노출 이런 것들을 컴퓨터에 조절하더라도 이미지의 손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퀄리티가 높은 좋은 그런 사진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인화질을 크게 확대해도 이미지가 깨지지 않는 선명도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조건이 안 좋은 날, 이렇게 흐린 날, GPS 조건이 안 좋을 때는 로우 파일로 찍어서 컴퓨터로 보정하면 훨씬 좋은 사진을 만들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도 한번 직접 실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메모리 카드 용량에 따른 촬영 가능 사진 횟수랑 횟수 카메라별로 다 달라요. 여기 이제 소니 알파 7II 이걸 이제 예를 들었는데 보통 메모리 카드가 16기가일 때 16기가 이거 기가죠. 16기가일 때 JPEG 표준. 근데 JPEG도 이렇게 용량에 따라서 이름이 있습니다. 카메라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JPEG가 달라요. JPEG 제일 압축이 심한 거죠. 이럴 때 16기가는 2250장을 뜰 수 있지만 로우 파일은 600장밖에 못 찍는 거죠. 600장. 근데 이게 로우 플러스 JPEG을 찍으면 435장밖에 못 찍는 거예요. 용량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는 거죠. 아시겠어요? 요 차이를 비교해 보시라는 거예요. 요 차이. 네. 그 파일에 따른 메모리 카드의 용량, 촬영 가능 횟수 이런 걸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메모리 카드를 그 촬영 가능했어. 보통 이런 걸 JPEG 파일. 예, 그래서 JPEG 파일은 보통 10메가짜리를 많이 사용합니다. 10메가 가장 적당해요. 10메가를 확인하면 사용하면 이미지가 사이즈를 크게 해도 그렇게 이미지 손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로 JPEG 파일 할 때는 10메가 정도 사이즈가 좋다 하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그건 이제 그 카메라별로 그 이미지 사이즈를 선택하는 방법이죠. 로우 파일로 지금 캐논 계열인데 로우 파일을 선택하는 거죠. 로우 파일을 선택해서 사진을 찍는 거죠. 메뉴에. 이건 뭐예요? 니콘 계열이죠. 니콘인데 JPG 파일도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JPG 파일을 선택하는 거죠. 로우 파일도 로우 플러스 JPG 파일이 있잖아요. 로우 플러스 JPG 파일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 카메라에서 로우 플러스 JPG 파일을 선택하면 이 상태 그대로 촬영이 가능하다. 이게 이제 참고적이니까 카메라에 들어가서 한번 그 세팅을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는 실질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죠. 같은 조건인데 JPEG 파일과 로우 파일의 그 명암이라든가 노출, 선명도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 JPEG 파일과 로우 파일의 차이가 조금씩 있죠. 예.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죠. T파일과 JPEG 파일, 로우 파일의 선명도나 노출 정도가 조금 다르죠. 그죠? 요 차이를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이제 실증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 큰 차이는 없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확대하면, 네. 네, 이것은 실제적으로 이제 찍은 건데, 로우 파일로 2스탑 언더로 찍었어요. 노출 부족이 됐죠. 이건 로우 파일로 2스탑 오버로 찍었어요. 그러니까, 노출을 조정할 수 있다는 실증을 보여주는 거예요. 로우 파일로 들어가서 그 프로그램에서 JPEG 파일로 적정 노출 바꾸는 이런 파일로 아주 정확하게 노출이 교정됐죠. 실제 이것은 JPEG 파일로 적정 노출을 찍은 거예요. 적정 노출. 거의 차이가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파일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로우 파일로 찍으면 노출이 언더되거나 오버되더라도 적정 노출에 맞게 이 이미지 사이즈에 이미지의 빛에 맞게 노출이 아주 선별 가능하다 하는 것을 이렇게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네. 네, 여기 마찬가지죠. 로우 파일과 선명도, 색상 이런 것들이 좀 JPEG에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예, 이런 거. 네, 지금까지 우리는 이미지 센서와 이미지 파일에 대해서 이해해 왔습니다. 이 이미지 센서와 이미지 파일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디지털 카메라의 특징이 된 것이죠. 즉, 이 DSLR이라는 말 자체가 이 이미지 센서와 이미지 파일로 인하여 생겨난 말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진을 찍는데 굉장히 편리해졌어요. 또 어떤 것은 쉬울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 디지털 카메라가 사진의 대중화를 더욱더 촉진시킨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누구나 사진이 오늘 생활에 필수품이 되어버렸죠. 이와 같이 이미지 센서와 이미지 파일이 디지털 카메라의 특징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마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디지털 센서와 이미지 파일에 대한 사진 이런 것을 한번 직접 실험을 해서 실기를 해서 한번 여러분 것이 경험을 쌓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